뭐 조국당, 뭐 조국당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끔씩 언급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장식이 조국을 나락으로 보내고 혁신당 대표로 출마한 그 네거티브를 신장식이 막 앞장서서 했잖아요. 뭐 가짜 민주당이다, 뭐 오물 후보다, 막 별별 막담을 막 퍼버가지고 평택 선거 때 민주당 당원들을 가장 열받게 했던 사람이 이게 신장식입니다. 막말을 해가지고 잊혀질만 하면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이런 짓을 이제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신장식의 큰 그림 아니냐, 조국을 나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당대표를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덕분에 조국이 조국이 3등을 하게 됐고 이제 완전히 뭐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수준의 데미지를 입었죠. 그러고 바로 당대표로 오늘 출마하는 그러면서 실용 노선에 생긴 공백, 정치 왼쪽 날개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장식 씨는 그 정의당 출신이잖아.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씨하고 상당히 가까웠다라는 그런 뭐 썰도 있는데, 이제 정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이 그 조국보다는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식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 정의당 노선화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독자 노선으로 더 비중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독자 노선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 반, 그 다음에 독자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이 한 반,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진보 정당이 질이 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장식은 좀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정의당의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심상적으로, 신장을 이식해서 이거 안 웃기다, 야. 남자 심상적으로 가가지고 한국 정치의 일부분의 이제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노선으로, 독자 노선으로 이제 정립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신장식은 제가 볼 때 합당에 대단히 소극적일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차별성을, 그 최근에 김민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 그 다음에 좁으면 확장. 우리 김민석 저는 대표는 정치 이론가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가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 언어 구사력이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김대중의 뭐 황태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정치를 배워서 그런지 어떤 개념화를 너무 잘해요. 응? 이게 좋은 얘기도 길게 설명하면 유권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단어 몇 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압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뛰어나야 됩니다. 특히 정치 이론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죠. 저는 이제 뭐 그냥 정치 이론가라기보다는 이론가적 측면도 있지만은 그냥 방송인이죠. 평론가죠. 평론가는 그냥 뭐 내 방송하니까 주절주절 막 떠들면 돼. 근데 정치인들이 길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압축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론가로서 김민석 대표는 진짜 탁월한 면이 있어요. 예컨대 K황금시대, 그 다음에 재집권이 아니라 연속집권, 이런 단어들로 그 명확하게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정립을 해주잖아.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구조적,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 우위인가? 아, 벌써 이 단어를 까먹었어. 그 뭐였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우세적? 아, 갑자기 생각 안 나. 여러분 좀 써주세요. 구조적 우위였나? 뭐였지? 왜 이래? 할코앤 진코 열심히 광고했는데 이런 기억력 저하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적 다수. 그 다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우리 종근당 그 광고주께 제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을 먹었는데 기억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할코앤 진코 영업에
예, 제가 지장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다수 이런 표현도 아까 세대 연합론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뇌에 딱 꽂히죠. 그런 게 있고 또 뭐 연속 집권 얘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야 그건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 좁으면 확장.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의 통합 연대 전략이 그걸 완전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중도 실용 노선으로 생긴 공백.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야.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이 비잖아요. 그 공백을 혁신당이 메우겠다. 왼쪽 날개가 되겠다.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용 노선, 중도 실용 노선을 민주당의 중도 실용 노선을 따르지 않겠다. 자신들은 진보 개혁 노선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말했던 다르면 연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죠? 같아야 통합이 되는데 다르다라고 신장식이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조국당 문제는 신장식이 당대표가 되면은 조국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연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대는 해야지 우리가. 그 총선 때 연대하면 돼요. 뭐 총선 때 그 김어준이 자꾸 약을 파는 게 아니 통합 합당을 못하면은 야 총선 때 우리가 다 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평택처럼 된다. 이런 약을 파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꼭 왜 합당을 해야 돼? 근데 합당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국당에 대한 그 2030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합당을 해버리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오지만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2030이 민주당의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아까 송영길 의원도 설명도 있었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2030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성이야. 그래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2030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은 조국당하고 합당 문제를 협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침 신장식이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이제 합당 논의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합당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자 총선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연대를 하면 돼요. 진보당하고도 연대를 하잖아. 후보 단일화하고 지난 총선 때도 연대해서 192석 만든 거 아니에요. 민주진보 진영이. 그래서 합쳐서 200석을 만들면 되고 이게 좀 중요한데 그 신장식 의원이 이 방향을 가야 돼요. 이거는 조국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야 저는. 그럼 자꾸 민주당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민주당하고 싸우면은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의 등을 돌리게 돼요. 그거는 자해행위라고. 그래서 자꾸 민주당을 응원을 해줘야 돼. 내가 참 조국당 컨설팅까지 하네. 참 이런 진짜 부처 평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간 부처야. 예전에 한동훈도 제가 막 컨설팅을 해줬는데 제가 또 진보정당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 공격할 필요가 없어. 잘한다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을 조국당하고 진보당은 응원을 해주라 이거야. 그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라고. 오른쪽으로 가라. 자꾸 가라. 더 가라. 자꾸 오른쪽으로 밀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으라고.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넓어지잖아. 왼쪽이. 니네 영토를 넓히는 거야 이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더라. 이렇게 갖고 왼쪽에 갖고 있으면은 진보정당의 설 자리가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를 쳐주라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 중도 실용 노선 잘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짜 보수다.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다. 거기는 보수 정당이 아니고 거기는 극우 정당이고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정당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해주자고. 보수라고 까지 말고 민주당이 가짜 진보다 이렇게 까지 말고 민주당이 진짜 보수고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고 거기는 극우 정당이다. 거기는 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진보는 우리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아니 왜 자꾸 민주당으로 들어와갖고 민주당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냐고.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민주당 안에 자꾸 이제 그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정청래, 최민희 이런 사람들 싫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김용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걸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김용민 의원한테 가서 아니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는데 본인하고 색채가 다르지 않냐?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정청래도 이쪽으로 와라. 민주당에서 욕만 먹지 않냐? 그 최민희도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교섭단체를 만들라 이거야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 있잖아요 그 친문들, 그 진보 정당 하고 싶은 분들, 진보 개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을 총선 전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정청래 데려가고 많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갈 사람이 정청래 데려가고 그 다음에 최민희 데려가고 김용민 데려가고 이성윤, 문종복 얼마나 많습니까? 한민수 다 데려가라 이거야.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잡으면 안 돼요. 잡지 말라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바뀌었잖아. 중도 보수 확장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붙들고 있게 되면은 안에서 계속 싸움이 난다고. 안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계속 내부에서 뭔가 분열이 되고 권력투쟁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니 그 진보 성향이라고 자기들이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는 의원들은 조국당으로 보내라 다 보내고 민주당이 좀 의석이 줄겠죠. 아니 의석이 줄더라도 진보 정당들하고 연대해서 법안 처리할 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때 다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이 200석 먹고 민주당이 200석 먹고 조국당이 한 20석 먹고 그래갖고 뭐 그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라 이거지. 그게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에요. 제가 정청래하고 청래당을 치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정청래가 싫어가지고 청래당을 치우자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 정치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국민의힘 여기 한 뭐 4, 50석 있고 민주당이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한 200석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진보 쪽에 여기가 한 4, 50석 되고 이러면 되잖아요. 정말 건전해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는 거지. 앞으로 20, 30년은 이렇게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 50석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 200석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한 20석 뭐 나머지 진보 정당들 뭐 한 20 진보당이 한 30석 나머지 진보 정당들 한 뭐 20석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50, 50 그 다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거 최대한 뺏어가지고 200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민주당하고는 이제 서로 색깔도 달라진 상황이니까 청래당하고 합당을 해라. 청래당하고 합당을 하면은 조국당도 저는 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장식 의원이 뭐 좀 희한한 얘기를 해요. 몇 가지 쇼츠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전과는 다른 민주당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저는 이 관계 재설정이 언제부터 그 문제가 된 거냐면 솔직히 그 합당 제안 네. 작년 10월달에 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자, 요 대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합당 제안 작년 10월 달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실언인지 근데 실언일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뒤로 안 가네. 제안 일단 다 이후에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합당 제안은 당내 이후에 그 의도 자체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당 내에서의 권력 투쟁의 소재가 되었고 조국혁신당은 억지로 끌려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까지 지난 바에는 지금 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하고 합당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네. 외부적인 어떤 제안이나 입김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전과는 다른 민주당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저는 이 관계 재설정이 언제부터 그 문제가 된 거냐면 솔직 그 합당 제안 네. 작년 아, 이거 보세요. 그 합당 제안 작년 10월 달에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민주당, 우리는 이제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정청래가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장식 의원은 그 합당 제안,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작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1월을 10월로 허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10월 달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죠? 1월 달을 10월로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으로 확인이 됐잖아. 작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10월 달에 합당 제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장식 의원은? 야, 이게 우리가 몰랐던 미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게 뒤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그 문 5글자가 몰래 물밑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들이 자백을 한 거 아니에요, 신장식이. 일부러 자백했나? 정청래 죽으라고? 예? 정청래 죽으라고 자백을 하고, 자기는 절대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저런 정보를 흘린 건가요? 이게 이제 다 확인이 됐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문조털레유 이론이 다 이게 그냥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걸 다 정청래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예 통합 전당대회가 되는 게 가장 절차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사실 최초에 그 합당론이 나왔을 때 네. 그런 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통합전당대회. 또 그러했고 네. 실은 저희들이 그 합당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왜 더 단호하게 합당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또는 더 화끈하게 이런 얘기들이 양쪽의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당시로서는 사실 이제 정청래 스타일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툭 그분 스타일이라 하죠. 네.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냥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 긴 안목에서 대통령과 연대와 통합, 민주진보진영의 단결 이런 부분들까지 더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당내 미래 권력을 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권력 투쟁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는 바람에 그 바람에 저희들은 그때 각자의 주장을 하는데 소환돼서 썸을 맞죠. 썸을 맞았어요. 자, 아까 앞서 보여준 영상하고 이 영상이 앞뒤가 안 맞죠? 자, 정청래가 갑자기 툭 던지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당황했다. 그리고 꼭 대통령을 팔아먹어요, 저것들이. 뭐 대통령이, 통합전대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뭐 이런 것처럼 또 약을 파는데 그 문제야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갑자기 툭 던져가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히 곤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제안을 했다며.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툭 던진 얘기예요? 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작전 짜놓고 들어갔다가 딱 걸리니까 무슨 김어준이는 권력투쟁 때문에 권력투쟁에 휘말려가지고 합당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합당을 하려고 한 걸 선우차를 바꾼 거죠. 선우차를 작년 10월부터 기획을 한 거잖아 이게.
기획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니까 정청래한테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이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조직에 수장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국당이 조국뿐만 아니라 신장식도 마찬가지고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람들은 절대 등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절대 등용하면 안 돼.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우리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자들을 당에 끌어들여 놓으면은 정말로 권력투쟁 벌어집니다. 난잡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는 조국당은 다른 것도 문제지만은 뭐 2030 지지율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저런 거짓말하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일을 같이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당이 정치 구력이 짧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백들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해. 요즘에 불만이 뭔가 이 이야기를 그 김준영 의원이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왜 삐졌는지, 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거 자백을 합니다. 이거 계속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미뤄서 오늘에야 좀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 영상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처음에 공동정부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고 예. 연립 원탁 회의를 했고 예. 그런데 대통령 인사나 또 방향을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아. 그 유시민 의원이 한 것 중에 내가 동감하는 거는 같이 이 내란의 밤에 싸워서 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섭섭하다. 아.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진보적 세력에 의한 정부니 네. 안에 숫자를 따지면 진보 인사가 많겠지만 예. 임팩트가 있게 하는 뭔가 내미는 손은 한 번도 진보 쪽에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게 사실은 과거에 정의당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박근혜.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왜 진보 세력은 집권을 하면 오른쪽으로만 가는 왼쪽은 잡아놓은 쪽이니까 거기 집도끼인가? 아. 근데 그게 단순히 인사를 안 시켜준다가 아니라 예. 정말로 다음 정부가 예. 정부에서 다시 재창출을 하려면 예. 아까 말한 티끌이라도 모으고 여기에 예. 계획을 추진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 믿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이렇게 잘해준다고 지금 권력이 있을 때 숨죽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너무 쉽게 정권을 잡으면 저쪽을 잘해주면 저쪽이 우리 편이 되거나 또는 개과천선한다. 저는 안 믿거든요. 아. 그런 데 대한 섭섭함이 네, 저는 네, 포함되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기재부 장관의 이제 이해운 부터 시작했어요. 의원을 여러분. 뭐 안 채우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이병태 규제관리위원 뭐 개혁위원장 등등등 이제 크게 몇 가지 뉴스가 나긴 났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은 자리에 더 많이들 가 계시기는 하잖아요. 또. 근데 그 말하지 않는 네. 나는 그 진보 정부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 정부가 됐을 때 과연 진보 세력에 임팩트 있는 사람 한 적이 있냐고요. 데리고 간 적이 있느냐? 저는 원래 당연히 경기지사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하면 진보 인사가 많죠. 그러나 검증하지 않고 이분이 탄핵을 반대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분이 검증 없이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평택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 손잡는 게 너무 쉽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동 정부를 했을 때 원탁에서 약속했던 것들은 그냥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 대통령이 큰 뜻이 있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기다리고 이건 통합적인 측면에서 그럴 필요도 있다 심지어. 그러나 그게 계속되는 한 방향에 네. 우리 쪽으로 보면 오히려 일탈이 오히려 개혁적이고 네네네. 진보적인 인물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를 불렀나 이런 생각을 자, 결국은 한 자리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보수 쪽 인사만 썼습니까? 역대 최초로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금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진짜 급진적인 민주노총이야말로 조국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가장 더 왼쪽에 있는 진보당에 아마 민주노총이 진보당에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진보당 출신이 조국당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진보당 출신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수석 인사하면서 시민사회 수석, 예? 시민사회 수석을 역시 또 민주노총 출신을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이선희님. 어이 거 숨어서 보는 2,000명이 최평이 재능 기부하는 줄 아는데 좋아요는 누르고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정치적 비중에 따라서 또 권력도 배분을 하는 거잖아. 아니, 자기들 하는 거 없이 한 자리 안 줬다. 그게 섭섭하다. 에?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 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저거는 정치인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왜 우리는 한 자리 안 주냐, 씨발 짜증난다, 응?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국회 금배지를 달고 야 우리는 왜 한 자리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다 써요. 닦아놓고 실력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야. 그 이현주 의원 성추행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이문도라는 사람 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참. 그 이문도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예, 조만간에 이제 쇠고랑 차게 될 이문도 씨. 아, 요즘 방송 출연이 잦아요. 그 자기 SNS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더라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제 요청을 청와대에 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정성호 대신에 최광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달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최광욱이 또 이게 불만이구나. 최광욱도 이게 불만이야. 왜 나 한 자리 안 줘? 씨발 줄 줄 알았는데. 최광욱이 법무부 장관 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최구라 아니에요, 최구라. 입만 열면 구라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 다 입증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게. 최강욱이 한 거짓말이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제일. 정청래, 신장식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허구한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한마디로 최구라야, 최구라. 아, 최씨 망신은 최강욱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욱하고 아니 같은 최씨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글자가 이름이 두 글자나 같아요. 최강욱, 최욱, 최한욱이 삼욱인데 솔직히 최강욱하고 최한욱을 합치면 최강한욱이 되잖아. 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까? 아 진짜 창피해 죽겠네. 아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이러고들. 아 결국은 한 자리 달라는 거야. 참. 이렇게 자기 자리 달라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세력들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잡으려고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저는 그냥 자리 욕심이라면 그러면은 뭐 등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리 욕심이 아니에요. 권력 욕심이에요, 여러분. 권력 욕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저런 자들을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등용을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말아먹어요. 고의적으로 말아먹으려고 바로 그걸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최광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말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망해야 조국한테 기회가 오고 정청래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당 사람, 청래당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어떤 직위건 간에 장관을 맡겨놓으면은 이재명 정부의 뒤통수를 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그래야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걸로 각자 자기 길 가면 됩니다. 예, 각자 자기 뜻을 잘 펼치고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치 잘하고 조국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겠죠. 아니 대선도 총선도 후보 단일화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선도 후보 단일화 하면 되잖아요. 응? 조국하고 뭐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후보하고 조국하고 경선을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 물론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민주진보 지정이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면 그게 사실상의 결선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실력 있으면 열심히 능력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총선 때도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해서 이기면 되는 거고 대선 때도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잖아.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경선으로 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대로 나눠 가는 겁니다. 예? 실력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